안녕하세요. 니르연구소의 이한경입니다. 주관시향 이전에 하던 게 주관시향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주관시향이란 건 원래 어떻게 흘렀는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언제나 다음 주 이야기한 것 같고 앞으로 올 것들 얘기한 것 같아서 이름을 바꿨어요. 넥스트 윅입니다. 넥스트 윅. 일주 단위로만 먼저 보는 거고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멘탈 잡기 위해서 보는 용이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위험 온다고 다 파세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언제나 주식 땡간하면 중장기 보유가 메인이고요. 주식은 걱정을 별로 안 해요. 이번 하락장일 때도 현금 갖고 있어가지고 저점에 사가지고 삼성전자 탈출하고 있고요.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 수익 실현하면 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나갔다 다시 들어왔다 계속 반복을 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부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3분의 1씩 고점 매도만 쳤던 게 작년, 그러니까 이번에 6월에 하락이 오기 전에는 그렇게 플레이를 했다면 지금부터 1년 6개월 동안에는 조금 다르게 플레이를 할 겁니다. 기존의 우선 추천주 종목들은 아마 홀드로 그냥 제 스타일상으로 홀드로 그대로 두고 가거나 추가 매수를 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우선 추천 종목이 아닌 종목들 밑에 있는 일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에서 2에서 10%만 수익 나도 가감하게 청산하면서 현금 보유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원자재가 급등이 나오거나 급락이 나왔을 때를 고려해가지고 향후 원자재가 올라갈 거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원자재가 튀어오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자본시장에 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하방 포인트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방 포인트 좀 애매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해지 자산으로 달러 아마 투자하시고 그리고 해지 자산으로 엔화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엔화가 오히려 이제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금이거든요. 금 관련된 것도 투자를 진행을 한다. 그거와 관련된 내용은 결국에는 이제 그 유튜브에서 계속 공유해드리지만 빅스하고 달러고 인버스 그거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소소하게 한 달에 1%만 올린다 생각하세요. 1%만 올리면 1년 지나면 12%입니다. 그 할당된 분량만큼. 그게 잠정적으로 갖춰지시면 연습이 되신다면 그거는 그냥 여러분 평생 수익 내는 구조가 될 거고요. 포트폴리오를 갖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 없이 대응이 됩니다. 결국에는 포트폴리오 갖춰서 대응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전문 투자자 아니잖아요. 전문 투자자는 선물 옵션에서 바로 이제 세일하고 사고 팔고 하거든요. 금 선물이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시는 일 하시면서 대부분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그냥 포트폴리오 나가서 잠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값어치가 올 때까지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20분의 1 정도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진짜 내가 저점이다 싶을 때는 언제든지 20분의 1 정도 추가로 들어가서 탈출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니르 연구소를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저도 이제 6월, 7월에 선물 옵션 시장에서 많이 고생을 했지만 지금부터 다시 이제 복구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복구가 잘 되고 있어가지고 아마 2년 정도 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는 유서 투자자문에 머물려고 계속 유서 투자자문 하는 게 아니고요. 투자자문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위해서는 제가 조금 더 테스트를 할 게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서두가 길었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8월 넘어가면서 새롭게 이제 다짐하는 의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한테 도움을 주시는 분들,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조금 더 정밀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적 발표입니다. 실적 발표가 이제 나와요. 7월 말에 나온 실적 발표 좋아요. 8월 초도 좋아요. 그런데 8월 이유가 뭐죠? 8월 초에도 7월 말에도 인텔 같은 거는 급락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왜 희석되냐면 좋은 기업들의 실적이 강력하게 나옵니다. 대형주 같은 종목들이. 그래서 올라가는 거고요. 삼성전자 실적도 상대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원달러율의 영향인데요. 그것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갔지만 기본적으로 원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실적 발표는 그 잠재적 리스크, 잠재적 위험 진단한 그 영상 따로 있거든요. 그 초기만 조금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꼭 살펴보시고요. 어, 하반기에 미국의 실적이 좀 더 꼬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내려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29일 날 발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언제든지 올라갔던 거 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실적 발표했잖아요. 이제 차익 실현해야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로 다 가져가시고 뭐 배당받는 거 괜찮으시면 홀드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연착륙으로 됐을 때는 대형주는 괜찮아요. 대형주 떨어져도 지금 가격에서는 떨어져도 10% 20%인데
부러질 때가 문제인 거죠. 부러질 때. 부러진다는 거는 이제 사이드카 나오고 막 떨어질 때니까 그때는 20, 30%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갖추시면 전혀 무방한 거고요. 몰빵만 안 하시면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된다. 실적 발표는 S&P 지수에 대한 이익 추정치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마 8월에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다른 악재보다는 실적의 악재가 제일 무섭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털어라도 되는 위주로의 종목들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실적이 좋아질 종목,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위드컵으로 홀드하고 있는 거예요. 가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제일 무서운 게 양적 긴축 이거예요. 시장에 있는 돈을 흡수하는 거거든요. 아직도 아니고 끝나지도 않았어요. 계속 가는 겁니다. 금리 인상이 0.75ppg 했지만 이 양적 긴축은 그대로 하겠대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100pp를 두려워했지만 실제로는 양적 긴축 이거를 안 줄였다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인플레이션 다 때려잡습니다. 이걸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빠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투기적 자산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9월에 이제 금리 인상 대비인데 금리 인상이 미국이 0.5가 되는 게 제일 정상일 것 같고요. 0.25가 되면은 조심스럽게 더 보셔야 됩니다. 내년도에 특히나. 이거 보셔야 되고요. 지금 잠재적 위험 진단 체크 언제까지 할 거냐면 시장이 부러지기 직전이 아니라 내년도 연말까지 아마 볼 겁니다. 연말까지 아마 잠재적 위험 진단하고 진짜 제가 보기에 부러질 만큼 부러졌고 완전히 왔다. 이거는 맥스 지금 3,300 기준에서 절반 가격이거든요. 1,650을 만약에 본다고 하면 저는 이제 이거 안 해요. 위험이 필요가 없어요. 그 시점 되면. 이거보다 더 내려가더라도 위험이 필요 없어요. 그때부터는 다 같이 죽자 모드로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데 나까지 내 생애도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여유 자금은 주식시장에 투자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최소한 이거는 다시 이 가격 봅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지수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가지면 결국엔 5배에서 10배가 가능한 시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의 공포는 지금 공포보다 더 심각합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계속 이 영상, 이 내용을 강조해 드릴 거고 아마 영상을 따로 한번 찍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서 딱 길면 2년입니다. 2년 안에 그게 어떻게든 간에 올 수 있는데 안전하다고 했을 때가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도 안전하다고는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융권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대응을 해야 되고 제가 왜 1, 2년 보냐면요. 안전한 법규를 고치는데 1년 6개월 걸린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 안전한 법을 고칠까요?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정치권에 대해서 질문하셔야 돼요.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는 안전한 법을 지금 우리나라 안전한 법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금융권도 안전한데 1년에서 1년 6개월 이후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는 제 소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담을 필요가 없고 한번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연말쯤에. 신흥국 신용위험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리스크 이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금리 인상 리스크 중에서도 양적 긴축과 연결되는 게 신흥국한테는 치명타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과 리세션 우려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3천에서 4,800까지 이제 예측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더 표로 이제 정리해 놨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저도 그래요. 시장 주의자처럼 단기적인 경기 침체 셧다운도 했고 그리고 셧다운을 빌미로 이제 중국도 경기 부양할 거고 중국 상무국에 그 미국에서도 뭐 중간 선거 이기게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민은 돼요. 전반적으로. 근데 미국한테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LPG 그 천연가스 최대 수출국이 러시아인데 아마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을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득을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됩니다. 조선업황하고 LPG 배 선박 많이 나간 거 그거 다 그거 때문이에요. 조선이 성장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운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로나 제약산인데 이거 독감입니다. 독감. 저는 제 기준에서 지금 독감으로 바뀌었고 전파력을 겪은 독감은 언제든지 매년 있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백신도 없고 치료제가 없는 독감은 위험하지만 지금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믿으시면 되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주시고 꼭 그러니까 70세 언저리 계신 분들은 꼭 백신 맞아주세요. 이게 제일 낫습니다. 자,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일 때 원유 천연가스 정전 협정인데 천연가스 섹터에서 지금 중간 금지하고요. 유럽은 지금 야간에 가로등도 안 킨대요.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언젠가는 해결되겠죠. 근데 다만 이제 올해가 원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6.25 전쟁 생각하면 3년
그러니까 2년 정도는 더 걸리지 않을까 보고 1년 정도 있으면 망각을 하지 않을까. 그때 되면 아마 제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너무 러시아를 괴롭혀가지고 러시아가 안 좋은 핵 버튼 누르지만 않으면 좋겠다. 그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상화폐입니다. 동조화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종목에서 1위 시향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목에서 나갔기 때문에 대응을 할 거고요.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8월에 미국 시장이 부러지진 않고 하락이 나왔을 때 가상화폐도 잠시 조정을 받을 거고 그 조정에서 정확하게 밑에서 지지가 나오는 거 확인을 하면 아마 추가적인 매수를 하셔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있는 자산으로 선물로 투자하는 거를 추천하진 않고요. 전문 분야 선물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저보다 전문가시잖아요. 그런 분들만 하시고요. 그 부분 아닌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매수를 하신 분들은 탈출 가능하실 때 일부를 매도하셔서 현금 보유하는 전략 꼭 하시면서 그 다음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도 아마 이번에 조정 한번 받으면 그때 이제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나오더라도 얘는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다른 시장처럼 움직일 수도 있다. 동조화가 많이 줄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재적 위험 진단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프리뷰인데요. 다음 주입니다. 월요일부터 나오는데 AMD 실적이 중요하고요. 이거 호실적 나올 것 같거든요. 호실적 나올 것 같은데 인텔이 안 좋은 거를 AMD가 받아갔을 것 같긴 한데 모르죠. 이게 그래픽 카드니까. 그래픽 카드는 실적이 안 좋아졌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를 넘어설 것 같지만 다음 분기 예상치를 높일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수출별 동향이 중요합니다. 원달러는 게 바로 직격을 때릴 수 있을 거고요. 수출입이 긍정적이었으면 괜찮은데 아마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는 또 튀어 오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쏘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오펙 회담입니다. 오펙 회담 되면 이거를 무마시키고 또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BOE는 영국이니까 이게 여기서도 금리 인상 나올 것 같고 그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미국 고용, 경기 침체냐 아니냐 갈리기는데 좋게 나올 거예요. 어, 예전에 같으면은 대기업들이 인류 인재를 뽑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이제 뽑아가지고 고용을 했다면 지금 그 인류 인재는 이제 끝났겠죠. 자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다른 이제 이류 기업으로 넘어간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재긴 한데 이 사람한테 밀린 거죠. 물론 이게 운이랑 맞아야 되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다 고용시장에서 고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전처럼 자산시장 버블이 올라왔을 때 이걸로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마지막이 되었지만 제일 위에 적고 싶어요. 실적 발표. 근데 왜 마지막에 했겠어요? 이번 주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다음 주, 다다음 주 그때의 실적 발표는 아마 위로 올라와서 조심스럽게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간 프리뷰 이 정도로 하고요. 크게 지난주처럼 지난주가 진짜 비기였잖아요. GDP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결국에는 실적이 깡패라서 실적으로 해결했어요. 다행인 것 같고요. 다음 주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아, 조금은 조심스러워해야 됩니다. 월 초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조심한다고 해서 1년 동안 조심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부가 막 줄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키는 플레이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네, 앞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계속 드릴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물 지수,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다음 주를 한번 생각해 보려기 위해서 주봉 위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결 선물 지수입니다. 연결 선물 지수 주야간 코스피 선물 지수를 이제 볼 거고요. 주야간 거 먼저 볼게요. 주야간을 보는 거고요. 일봉부터 보면은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일봉부터 쫙 보시면은 계속 요 라인을 타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요게 언저리죠. 이번에 이걸 돌파를 한다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요거 언저리까지 가는 것도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작년 8월 이후에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우리가. 저는 여기서 돌파를 해주고 여기서 돌파해주기를 원했었는데 아쉽게도 실패가 일어났던 것 같고요. 지금은 요 급락이 저는 7월 달에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더 빠르게 이 이슈의 급론은 테라였어요. 테라 이슈가 터지면서
반대 매매를 그대로 당했다라고 보시면 많은 기업들이 그래서 이렇게 급락입니다. 그냥 매도가 쳐버려진 거예요 시장에. 이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뭐죠? 헤지펀드 하나가 크게 망했잖아요. 그러면서 반대 매매 물량 나왔잖아요. 그거입니다. 시장이 부러질 때는 언제나 반대 매매 물량. 그게 자산의 가치가 안 좋아지는 기업들이 발생하면서 하는 거고요. 지금 그게 끝나고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락을 하더라도 여기서 아마 지켜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는 있어요. 지금은 올해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는 여기가 피크입니다. 327을 돌파하느냐 유무.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거를 뚫고 여기까지 332까지 뚫는지 아닌지. 근데 332까지는 바로 뚫긴 힘들 것 같고 여기서 조금 쉬다가 여기서 요 구간에서 쉬다가 넘어가지 않을까. 320가 325, 327까지 열어두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수 자체의 흐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올라왔을 때 이제 대형주 몇 개가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일부 비중은 줄여 놓으시고 현금 보유하시면서 대응을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거 넘어가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해도 되고 어차피 현금 보유하고 난 다음에 다시 물세 가시면 좋은 기업 나올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진짜 신규 종목들도 더 찾아낼 생각입니다. 특히 여기 있는 60일선을 돌파를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볼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여기를 기다릴 겁니다. 310과 300과 310까지. 그리고 다시 찾을 거예요. 그래서 추천제 이 구간에서 추천 안 해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2달 동안 종목들 추천을 거의 안 했죠. 거의 3달 동안 추천 안 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추천을 해봤자 시장이 부러져 버리면 답이 없어요. 좋은 종목들까지 다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거 생각해 주시고요. 주봉 기준 보시면 주봉 기준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요게 이제 플랫하게 되기 때문에 요거 위에 올랐으면은 진짜 긍정적인 거고요. 요거 하면 이제 여기를 바닥처럼 찍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고 그냥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이랑 비슷한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종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피가 2300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게 다행히 일주 만에 쫙 올라가면서 2450까지 왔어요. 긍정적이죠. 야간에는 더 올라갔기 때문에 2500 위로 아마 시작해서 다음 주는 기분 좋게 해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요 구간은 아니고 요 구간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 구간. 여기 구간하고 가깝기 때문에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 구간하고 여기랑 가깝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 정도의 조정을 그래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가 왜 유사하냐면 금리 인상기예요. 금리 인상기와 금리 인상기입니다. 이 급격하게 부러진 건 테라 이슈가 크게 영향을 미쳤고 그러면서 가상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거와 관련된 반도체 업황도 많이 무너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럼 이 박스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전략은 결국에는 수익 실현 전략을 하면서 현금 보유를 계속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기에 이렇게 한번 떨어지는 요게 부러지는 거예요. 이것도 부러지고 이것도 이렇게 부러지는 거예요. 요게 하고 난 다음에 금리 인상하면서 올라가다가 또 부러져가지고 또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거였고요. 요것도 예기치 못한 거지만 이때는 진짜 코로나가 더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말하는데 설마 여기라고 했는데 설마 여기를 다 찍었어요. 그러니까 올 만큼은 온 건데 추가로 10%, 추가로 10%. 여기까지 터지면 부러지는 거 하면 추가로 20, 30%. 그렇지만 이거는 뭐 무조건 매수 타임이기 때문에 여기도 매수 타임이 맞거든요. 1900부터 매수 타임이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지난주도 계속했고 홈페이지도 말씀드렸지만 떨어지면은 마이너스 10입니다. 마이너스 10에서 20%고 맥스고 지금부터는 요거를 돌파하러 가는 작업을 시간에 걸쳐서 중장기에 걸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믿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절하지 마시고 익절로 대응하시고 포트 비중만 조절하시면서 그리고 너무 많은 물량을 가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어떻게 다른 기사로 들어가셔가지고 약간 두 개를 손절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 가격 많이 물린 종목이 저 가격은 무조건 갈 것 같아 하면은 옆으로 새로 산 계좌에서 산 종목을 가지고 익절하고 나오시면 되죠. 고점은 이제 홈페이지에 1, 2시향에서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 그러니까 뭐 그 부분 이제 아침 시향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침 시향에서 이제부터는 이제는 세일해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코스 P 봤고요.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월봉으로 그냥 보시면은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요 구간에 요거는 그냥 쌍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보다 잘 올랐던 이유는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좋고요. 코스닥이 조금 많이 건전해졌어요. 근데 왜 못 올랐냐라고 하면 우리는 신규 상장 종목만 하면서 이게
시장 가치를 많이 훼손시켜 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지수 자체로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는 만년 박스권인 거죠. 결국 만년 박스권에 가깝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는 이 정도고 이제 여기가 온다는 거죠. 제가 이제 1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이 구간입니다. 1년 만에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나서 요렇게 올 수도 있지만 이건 아닌데 요 정도는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안 하면은 우리가 심적으로 편하거든요. 오면 짜증나니까. 그래서 현금 보유 2, 30%. 작년에 여기서도 2, 30% 계속 붙여갖고 얘기를 했고 지금은 이제 30%대로 넘어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봉 기준이고요. 주봉 기준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요. 여기 올라가는 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지금 주봉 기준 한 번 더 봤냐면 올라가는 기준. 아까 코스피 안 봤으니 코스피도 볼게요. 한 방에 올라가려면 심리가 살았는데 심리 살았나요? 안 살았죠. 대형주 지금 누가 올려요? 외국인이 올리죠. 개인은 못 들어가죠. 왜 개인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입니다. 결국에는 아싸 하면서 살아 들어가 버리면 이 구간 당해버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얘까지 올라가더라도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내일로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집을 하고 현금 보유하면서 대응을 하는 순환매 장세는 맞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이 수익이 날 거예요. 수익이 나면은 적절하게 대응을 음, 하시면 됩니다. 비중 조절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결국에는 이 장기 추세선 120선을 깨버렸기 때문에 이걸 올라가야 돼요. 주봉 기준으로도. 요거는 이제 꺾였고 이 두 개가 만나갖고 내려오는 구간이 결국에는 내년이 되겠죠. 그거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다시 돌파하는 시점이 정말 중요한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입니다. 원달러 선물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보는 거고요. 여러분의 포트에서 한 20분의 1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개별적으로 1년에 12% 언제든지. 여기 이 구간 내내 여러분 이제 1%씩 매달 수익이 났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구간입니다. 요 두 구간이고 여기가 이제 볼린저 배드 하다니까 여기 지지를 한번 나온 건데 제가 봤을 땐 추세상 100일선 한번 테스트하러 갈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80원과 90원 사이. 그다음 일면권역하면 8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테스트하러 가지 않을까. 이게 깨지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연착륙이고요. 연착륙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다시 달러를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가격이 높아 놓으니까 비중을 낮춰서 40분의 1 전략으로 바꿀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요 구간 정도까지 와야 시장이 완전히 전환이 된 겁니다. 연착륙이 된다라는 시그널. 그러니까 이때도 반쯤 사기를 친 게 아니죠. 요 가격은 그때 1,300원 안 갔으니까 요 가격은 이 밴드에서 요 정도 가격이랑 똑같은 거죠. 장기간은 올라가는 겁니다. 주봉 기준 그냥 볼까요? 주봉 기준은 그냥 올라가고 있는 우상입니다. 시장 리스크가 안 사라지고 있는 거고 지금 두 번 하락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정도, 일주 정도 더 하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실적 발표와 함께 방방 뛰면서 우리를 좀 힘들게 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300 정도에서는 지지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도 그거를 강하게 그냥 갭 하락이나 그냥 뭐 장대 음봉으로 때린다면 힘들겠죠. 그 음봉의 원인은 결국에는 LG 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그 대기업들의 흔들림이 발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넥스트 윅 주간 시장 이름 바꿨습니다. 넥스트 윅을 같이 했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기원해드리고요. 예,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